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신 고객님입니다. 꾸민걸 PC에서 2010년도 당시에 군대 전역을 하시면서 PC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동안 방치를 하셨다가 이번에 단순히 인터넷만 되고 간단한 서핑용으로 사용할 용도로 그때 구매하셨던 P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롤도 되면은 롤까지도 구동이 가능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2010년 약 15년이 넘어가는 시간이지만 그동안 버리지 않으시고 잘 보관하셨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댓글에 진짜 수리도 아닌데 오래된 PC 가지고 영상 업로드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너무 오래된 PC라 그냥 사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래된 PC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PC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면 좋겠지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다면 사는 것보다 좀 더 사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꾸민걸 PC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그동안 좀 방치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었고, 일단은 연차로 따지게 되면 16년 차, 그래도 15년 이상 된 PC입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후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후면도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PC 내부 사진입니다. 일단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랜섬웨어에 한번 걸려가지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그 이제 고객 자료가 있어요. 그 전에 건 한번 싹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께서는 이제 62번이셨고, 그 다음에 PC 내부를 보니까는 뭐 녹슬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도 없었어요. 그래도 잘 보관을 하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뭐 창고라든가 이런 게 보관만 하셔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열어보니까 나사 머리통이 다 녹이 쓴 경우도 되게 많았고, 뭐 여러 부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부식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PC를 켜니까는 뭐 이상한 영어만 나오고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된다. 그리고 어쨌거나 F2를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영어 두 줄만 나온다. 제가 똑같이 한번 보시는 앞에서 한번 켜봤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뭐 Please enter setup to recover BIOS sett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CMOS date time not set, 날짜와 시간이 틀어졌다. 셋업 그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서 한번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메시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CR203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전지가 있는데 이게 방전이 됐을 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F2를 눌러서 한번 스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영어 두 줄이 나오죠. Reboot and select prefer boot device, 그러니까는 적절한 부팅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그런 게 없다. 또 계속 누르게 되면 계속 반복적인 이 메시지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7년도 당시에 저한테 이제 SSD를 한번 장착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이분께서 PC를 두 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PC를 이제 사용을 안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다른 PC에다가 SSD를 그 이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PC에는 보니까 있어야 할 SSD가 없어요. 근데 제 기록에는 장착이 되어 있다고는 나오는데 그게 아마 다른 PC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만 떨렁 있었고, 그 다음에 ODD, CD롬. 옛날 10년 전에는 진짜 CD롬이 좀 필요했었던, 15년 전에 그때는 CD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지금이야 아예 사용도 안 하지만, 그래서 CD롬도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지금 필요하신 거를 딱딱 집어 보니까 일단 메모리가 보니까 단일 4기가짜리 하나였는데 4기가짜리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SSD를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더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AMD 라이젠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AMD 그 조스마 960T라고 해가지고 정말 고종 할아버지의 그 이상의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다 파악을 했을 때 이 PC는 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고객님께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거 업그레이드 하시고 하시면 더 쓰실 수 있겠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비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CPU 쿨러를 한번 떼보니까
진짜 오래됐죠. 15년 됐으니까 다 여기 안에 당연히 발라져 있어야 되는 그 서멀 그리스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지금 CPU 머리통이 뺀들뺀들하죠. 그리고 쿨러 방열판 부분에도 뺀들뺀들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CPU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했습니다. CPU 서멀 그리스란 이 CPU랑 CPU 쿨러 방열판 제가 한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CPU 머리통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뺀들뺀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현미경이라던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약간 미세한 홈들이 다 삐죽삐죽삐죽하게 있어요. 그거를 이 서멀 그리스가 딱 도포가 되면서 이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그거를 홈을 메꾸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CPU 서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스마 같은 경우 이 당시에는 진짜 CPU 열이 AMD 같은 경우는 많다고 평이 조금 자자했었던 CPU였습니다. 그래서 서멀 그리스를 제가 새로 재도포를 해드렸고, 서멀 그리스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새로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아틱사의 MX4 같은 경우에는 나 서멀 그리스 도포했다 뭐로 했는데 MX4 잘했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4기가짜리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리 접촉 부분 다 클리닝을 해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 메모리 슬롯,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도 다 클리닝을 해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CR2031을 한번 찾았습니다. CR2031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지 500원짜리만한 전지인데요. 얘를 빼가지고 한번 전압 체크를 해보니까 1.MV 미리볼트예요. 미리볼트. 채 1볼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냥 모양만 전지지 아무것도 안 된다. 아예 방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MV예요. MV. 근데 새거 같은 경우는 3.3V M이 없죠. 3.3 볼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CR203이라고 하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궁금하실 텐데, CR203는 컴퓨터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PC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오스 세팅 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방전이 되었다 그러면 이상한 영어가 쭉쭉쭉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15년 동안 잘 쓴 사타 케이블인데 이것도 제가 다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사타 케이블 싹 다 빼고 새 케이블로 다 교체를 해드렸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 하늘나라 가도 할 말이 없는 연도수의 PC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얘를 쓰게끔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SSD는 그냥 꾸미걸 PC에서 있는 그냥 중고 제품으로 제가 장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SSD에 대한 존재가 잘 몰랐었고 보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SSD를 장착할 수 있는 베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SSD 가이드를 장착을 하고 여기다가 PC에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케이스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에 한번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이렇게 240기가짜리 SSD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쓰였던 500기가도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롬도 인식을 하고 있죠. 다 SATA 케이블을 다 바꿨기 때문에 한번 다 보는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CPU 쿨러는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후면 케이스 팬이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참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은 2010년도 6월 28일에 릴리즈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보니까는 얘는 7월 15일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릴리즈가 정식판으로 릴리즈 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고 제작한 날짜가 있는 건데, 얘는 제작한 날짜가 6월 28일인 거고요. 빌드 데이트니까, 그죠? 얘가 릴리즈 된 날짜는 이제 7월 15일인데 같은 버전이죠. 2104 같은 버전이라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소 오래된 PC를 하더라도 정말로 똑같은 루틴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 영상을 잘 보신 거고 저를 좀 잘 알아봐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오래되건 안 오래되건 다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PC이고 똑같은 제 루틴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오래된 PC를 하더라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당연히 해주는 게 좋은 거니까 제가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최신 버전이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케이스 후면팬은 아예 지금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손으로 돌려보니까 이미 정비할 시점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고객님께 말씀드렸던 금액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딱 5,000원만 더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새 걸로 이제 교체를 해드릴 거고요. 왼쪽 게 전에 쓰던 거, 오른쪽 게 지금 새 걸로 교체할 거죠. 그다음에 새 걸로 교체하니까 이렇게 쌩쌩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루틴이죠. 자, 그래픽 카드 다소 오래됐습니다. HD 5670. 자, 라데온 HD 5670. 라데온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HD라고 해서 RX 계열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 나도 10년, 15년 전에 그런 PC를 했었지라고 이제 흐뭇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 지금 아직도 이거 쓰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은 HD 5670 해서 지금 온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온도가 많이 나오는 그래픽 카드는 아니에요. 굉장히 얄쌍하게 생긴 그래픽 카드라. 그리고 이제 또 시네벤치도 돌려요. 시네벤치. 조스마 데네브 다음이죠. 데네브 페넘 X4960T. 진짜 엄청 그죠? 한때 좋았던 CPU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CPU를 추천을 해드렸고, 아무튼 잘 쓰고 그리고 또 잘 보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넘에 관련해서도 지금 960T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얘도 똑같이 새 PC건 구형 PC건 간에 똑같이 CPU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CPU에 대한 온도 체크를 통해서 혹시라도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용하다가 또 꺼지지는 않을지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51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좋은 온도죠.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CPU 쿨러를 제가 한번 깔끔하게 이제 청소를 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써멀 그리스도 재도포를 했고, 처음에는 쿨러가 어땠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지들이 이렇게 날개 부분에 꽉꽉꽉 차 있었는데 이걸 제가 다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방열판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쿨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지금 여기까지가 됐다 그러면은 일단 사무용도로서는 충분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추가를 했잖아요. 지금 8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가 지금 4.8기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4기가를 추가를 안 하고 4기가로만 계속 사용하려고 하셨다 그러면 진짜 컴퓨터 느려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원활하게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16기가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최소 비용으로 내가 주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롤까지만 되면 되니까, 자, 저는 딱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을 한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CPU 사용률이라든가 메모리 이런 것도 제가 다 하나씩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롤까지 이제 설치가 이제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 또 이제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메모리를 제가 추가적으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TM5도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대한 표면 검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가 존재를 했긴 했는데 이거는 교체할 시점은 아니에요. 왜냐? 지금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새로 제가 교체를 했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CRC 그 오류 횟수가 늘어나지만 않는다면은 그 하드디스크는 다소 오래돼서도 더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교체할 또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SSD를 최소 용량으로 일부러 하진 않았어요. 뭐 128기가라던가 이런 걸 하지 않고 240기가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오피스적인 문서 저장도 가능하시고 롤도 충분하게 설치를 하고, 또 이를 초과할 만한 용량을 또 저장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SSD로 사용하시고, 하드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케이블만 빼버리고 사용 안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그 다소 오래된 PC라 하더라도 제가 새 PC건 뭐 연도수에 상관없이 제 하는 루틴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PC가 다소 오래됐긴 하지만 그래도 더 오래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정비하고 조치를 했으니까 좀 진짜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또 방문을 해주시고 또 잊지 않으시고 또 이사까지 가시고 또 하셨는데도 꼭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얼굴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픽업 전이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이따가 픽업하러 오실 텐데 롤까지 다 설치를 해놨으니까 이따 롤까지 되는 거 한번 직접 시험해 보시고 또 픽업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아 정말 오래된 PC가 있는데 이걸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한번 해봤을 때 사용해도 되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고 에이 안 되네 그러면 또 부족한 부분만 한번 저울질 하셔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내 목적에 적합하다 그러면은 그대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